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는 자율주행 시장, 특히 이제 로보택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만히 있던 요즘 소식이 좀 잠잠했었죠. GM 크루즈도 이제는 무인 택시를 런칭하겠다는 듯한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퍼밋을 받아야겠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완전히 거의 지금 사람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퍼밋도 이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제약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이런 길은 이제 선두인 웨이모가 갔던 길과 비슷하거든요. 제약 조건이 좀 뭐냐면, 이제 속도를 빨리 낼 수 없고, 당연히 시내니까 뭐 그런 영향들도 있지만, 조만간 피닉스에서 웨이모랑 비슷하게 풀리 이제 서비스를 할 듯은 합니다. 근데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NHTSA로부터도 이제 파이널 어프로벌이라든지 뭐 보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만간 크루즈도 참전을 해서 웨이모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앞서 인트로 영상에 썼듯이 웨이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완전히 제가 말씀드린 건 세이프티 드라이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로보택시를 테스트는 하고 있었지만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꼭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없이 그냥 생짜로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SNS의 도움으로, 특히 이런 유튜브의 도움으로 저 역시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평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 이제 구독자님들의 좋은 댓글 덕분에 워낙에 그 지도에서도 그때 잘 보였지만 길들이 잘 닦여 있고 이렇게 바둑판 배열로 되어 있고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여건도 있지만 굉장히 잘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틈새 시장에 그로서리 딜리버리, 그러니까 이제 식료품점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배달하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버, 이제 로보택시와 비슷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서 딜리버리를 하는 이제 뉴로도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이제 똑같이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상태로 지금, 그러니까 이쪽 분위기가 어떠냐면 발전하진 않지만 속도 제한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꾸역꾸역 차츰차츰 지금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뉴로도 굉장히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이 동네에서 이런 딜리버리는 이렇게 무인으로 와서, 물론 좀 라스트 터치가 아쉽긴 하죠. 이제 로봇이 막 꺼내주어서 집 앞까지 넣는다든지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제 차로 배달이 와서 차로 그 문을 열어서 물건을 이제 제가 주문한 물건을 꺼내고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분위기로 지금 쭉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최신 기사로 이제 오픈 파일럿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오픈 파일럿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있는 내연기관 차에 이런 디바이스를 달아서, 약간 스마트폰 같은 장치죠. 이런 걸 달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행 보조 장치가 있는 기존 내연기관을 좀 자율주행스럽게, 근데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죠. 한 레벨 2 플러스 이상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그때 좀 오래된 영상이죠. 눈여겨봤던 점은, 일단 디바이스 가격이 999불이고, 뭐 이제 하니스 그 케이블을 연결하는 비용이 한 200불 들어서 토탈 뭐 1199불 정도 들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거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이제 FSD 패키지는 이게 처음 당시 경쟁했을 때는 FSD가 한 5,000불이었는데 지금 테슬라의 FSD는 8,000불이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과, 제가 FSD를 써보니까 이제 오토파일럿 플러스 차선 변경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픈 파일럿이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기사에서도 리뷰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웨이에서는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물론 아무 차에나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혼다 차량 같은 경우는 혼다 센싱이라고 어느 정도 주행 보조 장치가 미리 탑재된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 역할만 하는 거죠. 물론 이 디바이스를 이제 집에 가져가서나 이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이게 또 업데이트도 됩니다. 일종의 이제 OTA라고 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기존에 이런 주행 보조 장치들은 내연기관에서 어느 정도 되는데 테슬라가 그렇게 뛰어난가?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오픈 파일럿의 리뷰를 보면은, 이 오픈 파일럿을 리뷰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혼다 센싱이라든지 닛산의 프로 파일럿이라든지 뭐 포드의 코파일럿,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그냥 보통 하이웨이에서도 지금 파는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핑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선 중앙을 잘 가질 못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팅팅팅팅 약간씩 튕겨가는 느낌? 이렇게 도로가 쭉 뻗은 미국에 있는 하이웨이에서조차도 좀 커브가 있다라든지, 좀 동부에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그래도 이렇게 하이웨이라고 하지만 약간 굽이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이탈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직 내연기관들은 확연히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오픈 파일럿으로 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차에는 설치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센서라든지 어느 정도 기본 장치가 갖춰지면 이걸 이제 이렇게 쉽게 설치를 해가지고 테슬라 오토파일럿 뿐만 아니라 약간 차선 변경까지 꽤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여기서 이제 내연기관의 단점들이 나오거든요. 이 오픈 파일럿을 통해서. 오픈 파일럿도 에러가 조금씩 납니다. 어느 부분에서 나냐면은 이 스티어링하고 이 오픈 파일럿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이 신경망이 이런 컨트롤러가 다 이렇게 통폐합되어 있고 이렇게 잘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오픈 파일럿이라는 폰마이 AI에서 제작한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직접 액세스를 얻으려고 하면 통신에 약간 교란이 일어난다든지 스티어링의 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에러들이 터진다고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하지만 테슬라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 통폐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애프터마켓에서 달아봐도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좀 쌓여서, 이것도 좀 인기가 이제 올라가서 워낙 저렴하니까요. 미국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클럽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싸게 이런 차를, 그러니까 약간의 반자율을 구현할 수 있는 게 2016년 혼다 센싱이 들어간 혼다 시빅부터 이제 혼다가 내놓는 이제 엘란트라, 현대 엘란트라나 한국에서 아반떼죠. 그거랑 경쟁하는 차인데, 이거 중고를 산 다음에요, 그 혼다 센싱 모듈에 이거를 장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략 한 뭐 15,000불, 14,000불 수준에서 딜을 하면 싸게 사서 장착하게 되면 대략 한 15,000불 수준으로 미국에서는 반자율 주행을 맛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굳이 좀 가격을 줘서 이제 새 차로 내연기관을 산다든지 아니면 테슬라를 사지 않아도 일단 맛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데 이 되게 재미난 게, 그러니까 내연기관 내에 신경망이 얼마나 통폐합이 안 돼 있는지 여기 보면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가서 체크해 보면 현대 고급 모델인 제네시스 G90, 이거 과거에는 에쿠스로 팔리던 모델인데 2019년도 안 되고요. 새 차인 2021년도 라이클리 캔디데이트인데, 그러더니 여기 좀 생뚱맞게 이런 대사도 나오죠. 이거 오픈 소스로 우리가 이제 코드나 이런 걸 공개해 놨으니까 네가 매뉴얼리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는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지만, 근데 여기 보면 이 생뚱맞게 2018년 G90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가 이렇게 특별히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최신 차도 지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 2018년 건 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요 단계에서 현대에도 뭔가 신경망이 좀 바뀌었을 거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내부 코드가 좀 바뀌었다든지. 이렇듯이 이 내연기관은 좀 뭐랄까, 이게 통폐합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잘 바뀐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테슬라 비슷한 그런 걸 구축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요즘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이 진짜 테슬라 때문인지 이게 갑자기 이제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고, 크루즈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번째로 정말 아예 세이프티 드라이버 없이 정말 저 복잡한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를 돌아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글에서 뛰쳐나와서 만든 이 뉴로라는 스타트업도 꾸준히 지금 이 딜리버리 망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월마트도 전에 굉장히 대량으로 이미 구매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거든요. 아주 이렇게 갑자기 좀 달아오르면서 이렇게
딱히 눈에 띄진 않지만 계속 우리 생활에 이런 오픈 파일럿부터 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 역시도 제발 테슬라의 이번 이제 베타 버전이 FSD 베타 버전이 제발 걸리면 좋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오너들이 트위터에 이런 거를 많이 뿌려서 사람들이 저도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엄청 제발 이렇게 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제 막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응원해주신 정말 구독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이게 되더라고. 그리고 분명히 이게 다음 주에는 일단 나올 거니까요. 나왔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엔 사거리 좌회전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또 완벽한 로보택시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또 각종 또 다른 유튜버님들께서 이게 무슨 로보택시냐, 이런 이거 또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비판이 나올 것 같지만 오너들은 또 보면은 확실히 진일보한 거니까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씩 나갔으니까 나아지니까 마치 좋아진 것 같은 또 착각을 또 일으켜서 저도 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예측을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